안녕하세요. 이제 막 50을 넘긴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믿지 못하시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과 결혼했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리는지 잘 압니다. 당연히 저를 향한 비난도 수도 없이 받아왔고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도 묻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도 식당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 경험을 살려 LA 한인타운에서 순두부찌개 집을 여셨죠. 부모님께선 정성을 들여 개발한 비법 육수로 국물 맛을 내셨는데 한 번 맛본 손님들은 자연스레 단골이 될 만큼 그 맛이 깊고 특별했어요. 게다가 맵기 조절까지 가능하니 나중에는 현지 미국인들까지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꽤 이름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바쁜 부모님을 도우며 식당 바닥을 닦고 육수를 끓이고 심지어 반찬 하나까지 직접 만들며 내공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렇게 주방이 제 놀이터가 되고 식당 일이 삶의 일부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언젠가 나도 내 식당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저한테 가게 하나쯤은 맡겨도 될 때가 되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 곳이 바로 순두부집 2호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을 그대로 지켜가며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가게를 직접 운영해보니 장사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흐름을 집어보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겐 살아있는 퍼즐 같았어요. 장사의 맥을 잃고 손님의 반응을 기억하고 그날 팔린 순두부 숫자만 봐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더라고요. 게다가 돈까지 제법 벌리니 그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 자연스레 남자 소개도 많이 받게 됐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저랑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꼭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제가 남들보다 욕구가 센 편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절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다이야 일어나 오늘 아직 3번밖에 안 했잖아. 혜경아 제발 오늘은 그만하자. 나 진짜 이러다 죽어. 뭘 죽어. 아직 멀쩡한데? 자, 한 번만 더. 딱 한 번.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어떻게 매일 밤 4, 5번씩 달릴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요구야. 잦은 성생활이 활력에도 좋고 장수 비결인 거 몰라. 활력이고 나발이고 나 혼이 빠져나가고 있어. 거울 봤는데 광대가 움푹 패여 있고 살은 10kg가 빠졌어. 이건 생존 훈련이라고.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어? 이번엔 내가 좀 더 리드해줄게. 살려줘 혜경아. 남자들에게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 다들 슬슬 연락이 뜸해지고 저와 헤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도 탈락 저 남자도 탈락. 그렇게 하나 둘 도망치듯 사라지니까 저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됐죠. 그래서 결국엔 진지한 관계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일회성 만남만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나이는 어느새 40이 되어 있더라고요. 30대일 땐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그렇게 몇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그때쯤 되니까 부모님은 초비상이었어요. 제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 봐 겁이 나셨는지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매주 주말마다 1,000짜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혜경아, 너 도대체 언제까지 남자를 고르고 찰래? 저번에 소개시켜준 회계사 남자는 또 뭐가 그렇게 별론데? 엄마, 그 사람 딱 봐도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몸이던데 언덕배기 조금 올라갔다고 헉헉거리면서 조금 쉬었다 가자고 했다니까. 나 그런 스타일은 진짜 못 만나. 그게 뭐 어때서? 그 남자 회계사야.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차도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 외제차는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아휴, 너는 진짜 보게 겨워서 탈이야. 엄마, 내가 아무리 40이지만 아직은 펄펄 끓을랴. 아직도 심장도 뜨겁다고. 남자들은 날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허벅지가 튼실해야 돼야. 이 철없는 거 사. 내가 아직도 젊은 줄 아나 본데. 너 이미 노산이. 노산애를 낳고 키우려면 남자가 체력이 있어야지. 그따위로 정력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다간 진짜 나중에 도건노인 된다. 너 어쨌거나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선 잡아놨어. 요 앞에 고깃집 사장님 조한대 헬스 7년 차례. 내 소원대로 모든 게 다 빵빵하되니까 불평하지 말고 나가서 잘하고 와. 알았어? 엄마가 소개해준 그 남자가 몸이 좋다는 말에 혹시나 싶어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만나 보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걸어오는 그 남자는 어깨는 문틀을 긁고 들어올 기세였고 팔뚝은 거의 제 허벅지 2배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 기대를 좀 했죠. 근육이 저 정도면 밤에도 뭔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끝까지 가보니 실망뿐이었어요. 몸은 우주 파괴인데 그곳은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이더라고요. 그날 밤 그 남자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만 했는지 고개를 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제 넘치는 욕정을 만족시키는 남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들 생김새만 봐도 체력이 어떨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자리 나오는 남자들마다 앉아만 있어도 숨 찰 것 같은 스타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 남자랑 밤에 한 침대에 누웠을 때 깐딱하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겠구나 하고 걱정부터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결혼은 이번 생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일하고 벌고 외로우면 아무나 붙잡고 하루만 즐기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덩치가 크고 까무잡한 흑인 남자였는데 항상 정장 차림의 말끔한 모습으로 문을 열자마자 꼭 저한테 하이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죠. 눈웃음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투까지 젠틀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가게가 잠시 한가해졌을 무렵 그 사람이 혼자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셨나요? 매일이 전쟁이죠 뭐. 점심시간엔 땀으로 온몸이 다 젖는다니까요. 그래도 당신은 참 예쁘네요. 어머나. 땀에 절여졌는데도 예쁘다 해주시니 기분이 다 좋네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 가게의 순두부찌개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존이에요. 존은 혜경이에요. 혜경 제 발음이 정확한가요? 이름도 참 예쁘시군요. 저는 키도 훤칠했고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가에 살짝 잡히는 주름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대충 봐도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 잘생긴 중년상 그 자체였어요. 양복도 잘 어울리고 구두도 반짝반짝한 게 이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 절로 들더라고요. 딱히 외모를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존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잘생기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괜히 식당 안 공기가 달라지는 기분이었까요? 수저통 닦던 손이 멈추고 국물이 넘치든 말든 저도 모르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나 외모도 중요한 거구나 하고 늦게나마 진리를 깨닫게 됐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손에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쩍 아주 자연스럽게 들이봤어요. 물론 대놓고 들이댄 건 아니고요. 반찬을 하나 더 챙겨 준다든가 계산할 때 괜히 오래 눈 마주친다든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제 그 소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먹힌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 혼자 들어왔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인사하더라고요. 혜경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엔 가게가 바빠서요. 저는 보통 월요일에 쉬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월요일에 하루 휴가를 낼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날 저녁 저랑 식사하실래요? 저녁이요? 이거 혹시 데이트 신청인가요? 네, 맞아요. 혜경 신랑은 이상하게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래요. 까지거 그날 만나요. 그럼. 그렇게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LA 외곽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 후로는 쭉 아버지로서의 삶에만 집중했죠. 아들은 몇 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꽤 잘해요. 몸도 좋고 아주 똘똘한 녀석이죠. 그래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글쎄요. 외모는 저를 닮았는데 성격은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혼자 키우다 보니 좀 철도 빨리 들었고요. 그간 혼자서 다 감당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사실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것도 벅쳐서 그동안은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더군요. 진짜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혜경 씨. 당신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요. 그날 밤 식사를 마친 우린 자연스럽게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인종의 남자와 그걸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소문처럼 크고 깊고 격렬할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존은 기계처럼 지치지를 않았어요. 와, 이래서 다들 흑인 하는구나 했죠. 존과 몸을 맞대는 그 순간 등골이 쏴하니 전기가 도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황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더니 아이 남자는 나를 제대로 흔들 줄 아는 남자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터치였는데 금세 서로의 숨소리에 리듬이 맞춰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한참이 지나 정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죠. 존, 우리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존슨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정말 여유로운 얼굴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워밍업이었어요. 그날 밤 팔다리 복근 허리 제 몸 근육 어디 하나 안 쓰인 데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사지가 후덜거려 계단을 내 발로 내려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몸은 뻐근했어도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비록이 넘은 나이지만 어느 순간 이미 존에게 밑도 끝도 없이 빠져 버렸어요. 계속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우린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존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혜경, 나 당신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내 아들 데이빗.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한 번도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어머,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왔을 텐데. 학교가 오늘 갑자기 단축 수업을 한다고 하길래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어.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 데이빗은 학교 끝나고 곧장 여기로 올 거야.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존이 아들 데이빗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존보다 훨씬 젊고 훤칠한 청년이었죠. 근데 처음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피부는 은은하게 그을린 모카빛의 눈빛은 또렷하고 깊었고 곱게 뻗은 콧대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딱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남자 주인공 그 자체였죠. 흑백 혼혈답게 이모구비가 또렷한데 존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데이빗은 어딘가 날렵하고 반짝이는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게다가 학교에서 미식 축구주장까지 했다고 하더니 셔츠 안으로도 드러나는 어깨며 팔뚝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며 속으로 탄성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데이빗이에요.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냥하시고 음식도 엄청 잘하신다고요. 어머, 그래요? 아빠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특히 아주머니 가게에서 파는 순두부찌개요. 아빠가 집에 몇 번 포장해온 적 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맵지는 않았어요.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국물 한 숟갈 뜨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오던 거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가게에 놀러와요. 데이빗한텐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꼭 갈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상냥하고 착한 아들 데이빗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말랑해지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존과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식을 올려 버렸어요. 식은 소박하게 LA 외곽의 작은 와인 농장에서 치렀습니다. 데이빗은 말쑥한 차림으로 사진 찍을 때마다 제 옆에서 산뜻하게 웃음을 짓는데 왠지 저보다 더 들떠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데이빗은 제가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마치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근데 가끔 제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데이빗의 그 시선이 이따금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위로 뻗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낼 때면 그 시선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떨 땐 제가 일부러 휙 돌아보면 그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척을 하거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데이빗 너 뭘. 그렇게 날 끈 바 그게 아니라 엄마? 그냥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했어요. 그럼 말로 하면 되지 내 뒷모습을. 그렇게 탐색하듯이 볼 일은 뭐야 엄마? 뒷모습이 너무 완벽해서요. 제가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가 눈에 보이거든요. 딱 잡힌 등인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신 분 같아서요. 응 맞아 나 요가랑 필라테스만 20년 넘게 했거든. 가끔 내 뒤에 보고 따라오는 남자들도 많아. 정말 그럴 만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이 정화된달까요?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눈화시켜 줬으니 그 보답으로 설거지는 내가 좀 해줄래? 네 그럼요. 깨끗이 해 놓을게요. 처음엔 어릴 때 부모 이혼하고 아빠랑 둘이 살아와서 괜히 정 붙일 데 없어서 그런 애틋함이 저한테 향하나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딱 남자가 여자를 볼 때의 시선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한다고도 했고 사는 날도 몇 안 되니까 전 그냥 더 잘해 줘야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요즘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며칠 전에 시내 나갔다가 봤는데요.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요. 그 여자 어깨에 손도 올리고 완전히 연인이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내 팔짱 끼고 둘이서 걷고 있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차 번호도 아빠 차였어요. 아빠가 확실했어요. 사실 말하기 창피스럽지만 아빠는 항상 저랬어요. 바람 피우는 거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제 친엄마랑도 결국 아빠 바람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처음엔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엄마가 모르는 게 더 상처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래 어쨌든 미리 말해준 건 고마워. 그래도 내 아빠랑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말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빠 빼는 거. 선수니까요. 딱 잡아떼고 오히려 엄마한테 뭐 착각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일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 인간이랑은 정리하고 제가 3달 뒤에 졸업하면 그냥 저랑 나가 살면 안 돼요. 데이빗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아빠한테서 도망치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엄마 진짜 망가질 거라고요. 저는 데이빗의 말을 애써 흘려들었어요. 존은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찌 된 게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일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묻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전히 존은 제게 한결같이 참 잘했어요. 매일같이 식당 문 닫을 시간쯤 맞춰 데리러 왔고 차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웃곤 했죠. 운전석에 앉아선 히터 바람을 제 쪽으로 살짝 돌려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이런 사람이 설마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어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그렇게 마음을 눌러 담았어요. 데이빗의 말도 그냥 아직 어린애가 아빠에게 뭔가 실망해서 괜한 말을 꺼냈겠거니 싶었고요.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고 한숨 돌리던 때였어요. 따르릉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더니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동양 여자 한 명이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식사하러 온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 얼굴엔 뭘 날까 할
말이 단단히 있는 사람만의 결기가 묻어 있었죠. 그 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로라고 해요. 그쪽은? 혜경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죠? 오늘 그쪽한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존. 당신 남편분 얘기입니다. 왜요?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말하는 게 무리하단 거 잘 알아요. 저도 처음엔 이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물러터진 그 사람이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서요. 당신께 상처 주기 싫다고 직접 말을 못 하겠다나요. 그래서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존은 더 이상 그쪽한테 마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존을 그냥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놓고 갈게요. 참고로 전 임신 5개월이에요. 그 여자는 심지어 초음파 사진까지 식당 테이블 위에 당당히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흔들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도 못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장에게 찾아갔어요. 눈이 뒤집힌 채로 따져 물었더니 존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그냥 실수였다고, 제가 늘 바빠서 외로운 마음에 잠깐 흔들린 거라고 핑계를 댔어요. 저랑은 헤어지기 싫다고 오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어쩔 거냐니까 당장 지우라고 하겠답니다. 마치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참 뻔뻔하게도 말하더군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당장 짐을 싸갔고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었기에 친구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 월세방 하나를 구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가게 문도 잠시 닫고 그냥 조용히 숨죽여 살았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어디? 누가 뒤에서 등을 쳐주기라도 하면 그대로 픽 쓰러질 것 같은 나날이었죠.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어느 저녁 문 밖에서 갑자기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데이빗이 서 있더라고요. 커다란 음식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말이죠. 저녁은 드셨어요? 제 연락은 왜 안 받으셨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친구분 통해서 겨우겨우 사는 곳 알아냈어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데이빗, 너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나온 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 답장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정신이 없었어. 아빠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당신 혼자 이런 데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여기 저녁 사왔어요. 좀 드세요. 데이빗 고맙다. 혜경 씨 혼자 아니에요. 저 이제 졸업도 했고 법적으로도 성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존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나니 입맛이니 사라지고 밤마다 눈은 말똥말똥 뜬 채로 혼자 천장만 보고 지내고만 있었죠. 그런 게 데이빗이 말없이 찾아와 준 겁니다. 데이빗은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제 집에 찾아와 서툰 솜씨로 저를 위해 요리도 해주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위로를 건네 주었습니다. 제가 괜히 눈물 흘리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그의 세심한 배려가 제겐 세상 전부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의 진심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감정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부끄럽게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깨가 조금 움츠어든 채 조용히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은 저 자고 가면 안 돼요? 그 말의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모자라 얼굴까지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데이빗은 미식 축구를 해서 그런지 체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다정한 애였는데 침대 위에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눈도 못 뜬 채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데이빗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행복했냐고요? 물론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기억할 정도로 속궁합이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어찌 행복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더 이상 숨지 말고 서로의 삶을 당당히 함께하자며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종과의 이혼 소송이 어찌나 길어지던지 계속 미루어지고 서류는 빠지고 쌓인 하나에도 몇 달씩 걸렸어요. 결국 저는 데이빗이랑 결혼한 시점에서 아직 정식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저는 우리 사랑을 만인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분명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제 SNS 계정에 당당하게 데이빗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혼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존에게서 득같이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분노를 쏟아내며 말했죠. 혜경 당신 미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저는 웃음이 먼저 났어요. 정말이지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든 주제에 왜 본인이 열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단 한마디로 받아쳤어요. 방귀국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걸리네. 끊어는 전화하지 말고. 그 순간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마음 깊숙이 이 사랑과는 진짜로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종과 현재까지도 이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존은 중원이니 어쩌니 소송이니 위자료니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지만요.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제 옆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는 남자가 있고 밤마다 조용히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하고 속삭여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이 전 남편의 아들이라는 게 조금 기묘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사랑은 정해진 규칙 속에만 존재하진 않잖아요. 인생이란 게 꼭 정해진 대로 정직한 도로만 따라가야 하나요? 가끔은 새 길로 새기도 하고 절벽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어쩌다 미친 듯이 돌아나오는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나를 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제 마음이 시키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건 그들의 일이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란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심장이 향하는 곳으로 가는 거라는 것을요. 그럼 여기까지 제
다사다난한 아니 좀 막장 같기도 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입니다. 음악